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스윙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고 투자 대응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SK스퀘어가 되겠습니다. SK스퀘어는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주요 자회사로 SK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와의 주가 연관성 커플링되는 경향이 높은 상황인데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좋은 모습이잖아요. 연결해서도 SK스퀘어의 주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시간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SK 스퀘어랑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먼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주요 지분을 SK 스퀘어가 20%가량 가져가고 있고 관련해서도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곧 SK 스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스퀘어는 물론 그 외에도 비상장 자회사들을 몇 개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와의 주가 연동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졌어요. 같은 폭으로 떨어진 거 한눈으로 봐도 보이시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그 상승폭을 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D램 쪽에 3분기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도에도 관련된 실적 성장은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이닉스 영상에서도 또 따로 다뤄드리겠지만 이제는 엔비디아랑 나아가서 AMD까지도 AI 칩을 양산을 하고 있고 AMD 칩이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칩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은 관련된 HBM 메모리 반도체 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방에 이제 IT 기기 수요도 일부 증가가 된다면은 메모리 관련 실적은 2024년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하이닉스 주가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SK 스퀘어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현재 벌어져 있는 갭은 이전 갭보다 좀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인다면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SK가 위에 있고 그 아래 SK 스퀘어가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장사로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외 드리머스 컴퍼니나 인크로스 같은 상장사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역할은 하이닉스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2위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주가를 좀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SK스퀘어는 현재 DB금융투자 보고서에는 아예 이런 제목도 쓰는데 투자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가지고 중간 지주사 역할이지만 의미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들을 상장으로 이끌어내서 거기에 대한 좀 과실을 얻는 FI라고 부르는 재무적 투자들과의 그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상장에 다 실패를 좀 했어요. 11번가도 못했고 이제 옛날 ADT 캡슐라고 불렸던 SK 쉴더스도 상장에 못했네 지분 매각을 했고요. 그 외 웨이브라든가 팀앤 모빌리티도 갖고 있는데 다 아직까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스토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은 좀 벌긴 했는데 이 부분의 투자권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지분 가치가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리스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티빙과 합병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OTT 기업으로서 통합을 통한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합병이 좀 무사히 진행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두고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신증권 리포트네요. 이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그래서 이 웨이브에 대한 이제 티빙과의 합병을 통한 그 이용자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증대가 늘어날 수 있을지 사실 교차되는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티맵 같은 경우에도 티맵을 많이들 쓰잖아요. 저도 내비게이션은 티맵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카카오 내비는 그 다음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추가적인 컨텐츠로 좀 연결이 안 돼요. 뭐 티맵 대리라든가 뭐 티맵 택시라든가 다양한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카카오에 비해서도
좀 밀리고 있다. 카카오가 또 규제를 맞을 뻔했지만 어찌어찌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앱 모빌리티도 성장성이 물음표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카카오 모빌리티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봐야 되겠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11번가에 대한 밸류를 뭐 해외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 마켓은 이미 쿠팡이 정말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다 차지를 했습니다. 쿠팡만큼 비용을 써가지고 물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가지고 11번가 순 이용자가 쉽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좀 구조조정을 좀 했거든요. 창사일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안에 좀 내실을 다지는 경영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11번가 관리가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K 스퀘어의 주가는 이런 자회사들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안타 증권의 좀 긍정적인 계산을 보면은 일단 하이닉스 가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5조 원 이상,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욱더 상승한다면 하이닉스 가치만으로도 시가총액 6조 원 이상의 가치는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7조 원이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자회사들,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가 1조만 넘어가도 주가 상승의 여력은 상당히 있다.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대한 밸류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들의 이런 리스크들이 하나같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그리고 쉴더스, ADT 캡스 지분 매각한 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가 주가 재평가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아주 화랑기일 때 좋아요. 일종의 명절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돈이 넘쳐나는 시기에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시장이 내년도 다시 한번 금리 인하기에 코스피가 2600, 2700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일정 부분 재평가를 또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는 크게 고려되지 않겠죠. 그때는 그냥 하이닉스의 가치와 하이닉스를 통한 그 지분 가치만 봐도 됩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히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장 기업들의 이슈를 보면서 하이닉스가 얼만큼 올라갈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보고 이 갭이 충분히 만약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하이닉스가 이제 볼게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15만 원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SK 스퀘어 역시도 적어도 한 6만 원대까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 스퀘어의 비상장 기업들은 여전히 리스크는 있지만 하이닉스 상황 보면서 SK 스퀘어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SK 스퀘어는 SK 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그중에 하이닉스를 두고 있고요. 일단 SK텔레콤에서 이제 인적 분할로 나왔던 회사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자회사는 역시 SK 하이닉스로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SK 스퀘어도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 코스피가 2600, 2700 가면 그 경향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11번가 팀의 모빌리티 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슈들은 제가 좀 더 챙겨가면서 말씀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의 영향이 제일 큰데 이 자회사 리스크가 어떻게 좀 제한되면서 주가가 좀 풀려갈 수 있을지 방향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들 같이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